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이었습니다. 폭군 연산군은 국정은 등한시하고 매일같이 흥청망청 놀자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디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흉년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굶주려서 다들 때거리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거기다 도적대까지 들끓으니 조선팔도 어디서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연산군에게 빌붙은 간신배들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답니다. 하여 백성들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저잣거리 주막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있었지요. 얼굴은 또 어찌나 험상궂은지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죠. 이들은 주막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술과 고기를 몽땅 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며 호화로운 술자리를 부러워만 하였지요. 허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병조판서 구자광 대감의 무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구자광 앞에서는 조정의 권신들도 설설 기었지요. 그런 병판의 수하들을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여 이들은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며 마음대로 놀아제끼는 것이었습니다. 재미가 좋구려. 어디 나도 한 잔 얻어먹읍시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웬 수려한 청년이 나타나서는 무사들 사이에 척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대담하고 뻔뻔한 태도에 무사들도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웬 놈이냐? 감히 겁도 없이 까불다니 우리가 누군지는 아느냐? 누구긴 누구겠소. 대낮부터 술이나 빠는 망나니들이지. 아니 이놈이 겁을 상실했느냐? 참지 못한 무사 하나가 번개같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더 빨랐지요. 슬쩍 피한 청년은 술을 들어 쭉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손부터 올리는 고약한 인심은 대체 누구에게 배웠어? 주막에 오면 모르는 사이라도 같이 술 한잔 하는 법이요. 능글능글한 청년의 대답에 무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해서 얼굴을 싹 굳히고는 본격적으로 덤벼들었지요. 허나 청년은 사뿐사뿐 움직이면서 무사의 주먹과 발길질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미꾸라지를 삶아 먹었나? 왜 저리 잽싼 게야? 에이, 베어버려라. 마침내 폭발한 무사가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번개 같은 발차기로 칼든 무사의 명치 끝을 날려버린 것이었죠. 무사가 붕하고 날아가자 청년은 남은 술을 입에 털어넣었답니다. 흥, 병판에 수하라고 해서 보러 왔더니만 이래서야 시정자 빼들이 아닌가. 예산놈이 아니로구나. 니놈은 대체 누구냐? 알거 없다. 몰라도 곧 알게 될 터이니. 뭐시? 얘들아 한꺼번에 쳐라. 더 참지 못한 무사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허나 청년은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어 골목길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벙찐 무사들은 눈만 꿈벅거리다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뭔 저런 게 다 있당?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군 귀신이야. 돌아들 가세.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니야. 섬찟해진 무사들은 먹던 술을 팽개치고 자리를 파했습니다. 이들은 달아난 청년이 어둠 속에 숨어 지켜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한편 청년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병조판서 구자광. 니놈이 연산군을 등에 업고 저지른 짓들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니놈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사실 이 청년은 10년 전 패비운 씨 사건에 휘말려 죽은 전병판 김익수 대감의 아들 김엽이었습니다. 구자광은 청렴한 김익수 대감을 모함해 죽게 하고는 병조판서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지요. 김익수 대감이 쓰러진 후 구자광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몰살당하고
어린 협이만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협이는 천우신조로 지나가던 구명선사의 손에 구출되었답니다. 온 나라가 연산군의 소나기에 들어왔으니 구자광 같은 간신배가 활개를 치는구나. 구자광은 김대감의 핏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팔도의 추노꾼들을 풀었으니 그 폐악질이 어땠는지 짐작이 갈 정도였죠. 고민하던 구명선사는 협의를 데리고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이젠 안심해도 좋단다 협아. 구자광이 제 아무리 설치더라도 이 명나라 땅까지 쫓지는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허나 가족을 잃은 협의의 마음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협아, 복수란 원수뿐 아니라 제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다. 그렇다면 복수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싫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 그만둡니다. 헌데 구명스님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심은 버려야 할 것이다. 허나 구자광과 구자광의 주인 연산군의 악행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 일이다. 하여 협이 너는 작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기르도록 하거라. 그제야 협의는 구명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큰 절을 올렸지요. 이후로 구명스님은 명나라의 산과 강을 떠돌며 무림 고수들을 찾았습니다. 고수들은 협의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좋은 약초를 먹이고 무술도 가르쳐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세가 되자 김협은 어느덧 당당한 청년 고수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협아, 너는 먼저 한양으로 가서 연산군과 간신들의 동태를 살피도록 해라. 스님은 어쩌실 겁니까? 조선에는 아직도 연산군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좀 만나보려고 한다. 한양에 도착한 협의는 주막에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마침 무사들이 깽판을 부리고 있으니 그 뒤를 밟기로 한 것이었죠. 협은 무사들이 향한 곳을 살금살금 뒤쫓았습니다. 이들은 주막을 벗어나 병판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협은 조용히 저택의 담을 넘었지요. 교대 시간도 아닌데 벌써 왔는가? 에이, 술맛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냥 왔지. 잘 됐구만. 이젠 내가 좀 쉴 테니 잘 지키라고. 무사들은 건물 한 채를 에워싸고는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 것이었죠. 그 군기가 제법 엄정해서 노라제 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허나 협은 무사들보다 몇 수는 위의 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자에 녹아들듯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잠입했지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길래 칼잡이 수십 명이 지키고 있는 걸까? 응?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건물에 들어간 협은 깜짝 놀랐지요. 방 안이 호화롭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들고 나올 수가 없을 뿐 대갓집 안방마님의 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번듯한 감옥이어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대관절 누구시길래 이런 야밤에 소녀의 감옥에 들어오신 겁니까? 방에는 웬 소녀가 있었지요.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눈에 오똑한 콧날 그리고 티 없는 피부는 가히 천하절색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잠시 멍해 있던 협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요. 처자는 병판과 무슨 관계요? 나는 그에게 원한이 있으니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저도 병판에게 잡혀온 터입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협을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협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도령께서도 정체를 밝히시지요. 김협이라고 하오. 사정이 있어 함부로 들어왔으나 양상군자는 아니오. 무례를 용서하시구려. 협 도령이시군요. 저는 연지라고 하옵니다. 병판은 줄곧 팔도에서 미녀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연산군에게 바치기 위해서였지요. 그걸 떠올린 협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구자광 내 이놈. 여염집 여자들을 붙잡아 상전의 놀이개로 바치다니. 내 이놈을 그냥. 협은 금방이라도 구자광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요. 허나 지금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싸움을 벌였다간 협은 몰라도 연지가 휘말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시근덕거리던 협은 일단 연지를 데리고 저택을 탈출하기로 하였답니다.
협은 연지를 등에 업고는 잽싸게 담을 넘었지요. 그리고는 준비해둔 말에 태워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병판의 무사들은 저 멀리 말발굽 소리가 들린 다음에야 연지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요.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이미 협과 연지는 한양을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협은 연지가 일러둔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니 숲속에 웬 초막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게 아무도 없소이까? 리시오. 초막에서 웬 할머니가 걸어 나왔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니 연지야, 네가 무사히 돌아오다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할머니는 연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지요. 연지도 참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게 대관절 어찌된 일이냐? 병판이 널 그냥 풀어주었을 리가 없는데. 여기 계신 협도령이 절 구해주었답니다. 고맙네. 덕분에 우리 손녀를 다시 보게 되었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연지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러고 보니 연지는 정녕 천하절색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양귀비가 났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지요. 혈기왕성한 협은 연지의 얼굴만 봐도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협은 애써 고개를 돌리고는 연지와 눈을 맞추지 못했지요. 협이 도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정절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연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우아한지 협은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것이었죠. 연지와 할머니는 어딘가 좀 기품이 넘쳤답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말과 행동에 품위기 있는 것이 대갓집 여인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산속에서 살아가는 평민 같지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협은 연지와 늙은 할머니가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였지요.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손녀딸 말일세. 자네가 봐도 절색이 아닌가. 그 소문을 들은 구자광 그 못된 인간이 연산군에게 바쳐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다네. 그래서 정든 집을 버리고 이 산속으로 오게 되었지. 두 분이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 뒤로 협은 며칠 더 초막에서 머물면서 연지와 할머니를 돌보았지요. 낮에는 숲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밤에는 물과 장작을 길어왔습니다. 덕분에 연지와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좀 편히 쉴 수 있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많이 편해진 연지는 협과 계곡으로 마시를 나갔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요. 이 꽃 좀 보세요. 참 아름답지요? 그렇구려. 꽃도 그렇고 맑은 계곡도 그렇고 여기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요. 그렇죠? 저도 여기가 무척 좋답니다. 둘은 그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계곡을 따라 걸었지요. 그때 연지가 그만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진 것이었죠.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연지는 그만 협의의 너른 품에 안기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협의의 심장이 세차게 두 방망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지를 얼싸안고 말았지요. 연지도 협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발이 짜르르 했답니다. 숨이 가빠오고 코 밑에선 단내가 나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겁게 입을 맞췄답니다. 협의는 연지를 안아들고 계곡 옆에 꽃덤불 뒤로 향했지요. 둘은 이미 서로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둘은 더 참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연지는 협의 품속에서 다시 없을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협도 연지의 부드러운 몸속에 한없이 빠져들고 말았지요. 마침내 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답니다. 연지 낭자, 난 이제 그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소. 협의 도령,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나란히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진 둘은
날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요. 해서 선남선녀의 풋풋한 사이를 보며 자꾸만 웃음을 참았답니다. 허참, 내가 팥을 어디에 뒀더라. 내일은 잡곡에 팥을 섞어 지어야겠구나. 둘은 할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래도 둘은 손을 꼭 잡은 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가고 셋은 단칸 초막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섬찟한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사내들은 천천히 초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시퍼런 비수를 뽑아들고는 잠든 셋을 향해 내리꽂는 것이었죠. 걔 누구냐? 하지만 협이 더 빨랐습니다. 번쩍하고 눈을 뜬 협은 검은 그림자 하나를 발차기로 날려버렸지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주먹을 날려 연지와 할머니를 해치려던 그림자까지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협을 향해 일제히 덤벼들었답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비겁한 암살자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살길 바라느냐? 협이 주먹에 맞은 검은 복면의 사내들은 피를 뿜으며 날아갔습니다. 더 참지 못한 협이 결국 살인권을 사용한 것이었죠. 한 명이 쓰러지자 복면 사내들은 표창과 비수를 뿌리며 협공을 해왔지요. 허나 협은 단숨에 천장까지 뛰어올라 모조리 피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협은 매가 하늘에서 내려오듯 사내들 한복판으로 뛰어내렸지요. 그리고는 쇳덩이 같은 주먹으로 놈들의 명치에 한 방씩 먹여준 것이었습니다. 명치뼈가 부서진 사내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먹 한 방에 죄다 불기의 객이 된 것이지요. 복면 사내들이 모두 쓰러지자 연지가 황급히 호롱불을 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셔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만 할머니가 암살자가 던진 비수에 맞았던 것이지요. 협이 천을 찢어다 황급히 상처를 싸맸습니다. 허나 너무 깊이 박힌 탓에 할머니의 얼굴은 벌써 창백해지고 말았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요, 내 몸은 내가 잘 아오. 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려. 무슨 말씀입니까? 손녀딸을 위해 더 사셔야지요. 도령, 내가 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 사실 연지는 내 손녀가 아니라오. 연지는 사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군의 따님이시오. 향주마마란 말이요. 아니, 연지 처녀가 향주마마라니 대관절 무슨 말씀이요? 할머니의 말에 협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연산군에게는 진성군이라는 훌륭한 동생이 있었지요. 폭군 연산군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답니다. 하여 연산군은 동생을 영모로 몰아 추운 강계 땅으로 귀양을 보냈지요. 그러고도 모자라 연산군은 진성군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온 집안이 불타는 바람에 어린 연지만 간신히 데리고 빠져나왔다오. 할머니는 연지의 유모였던 것입니다. 둘은 그 이후 줄곧 이 산속에서 살아왔지요. 헌데 그 간악한 구자광이가 진성군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았다오. 그래서 연지 처녀가 병판에게 붙들렸던 것이군요. 할머니는 협의 손을 구명줄이냥 붙잡았지요. 우리 향주마마는 행복이라고는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분이요. 허나 협도령을 알고 얼굴에 웃음이 피었으니 제발 그 작은 기쁨을 지켜주었으면 한다오. 걱정 마십시오. 연지 양주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할머니는 협의의 말에 안심했는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연지양주는 할머니를 붙들고 서럽게 울었지요. 협도 마음이 울적해져서 연지를 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한참을 운 두 사람은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는 길을 나섰지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만 믿으시오. 연지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게 안쓰러워서 협은 더욱 자신감 있게 대답했답니다.
내 스승이신 구명선사께서는 이미 연산군과 대항하는 자들을 만나러 움직이셨다오. 그러니 우리도 합류하도록 합시다. 저는 협도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둘은 구명선사와 만나기로 한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살수들이 몇 번이나 습격을 하였지요. 허나 협이 신묘한 권법 덕분에 둘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둘은 마침내 치악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치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승냥이와 호랑이가 우글거려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지요. 그러나 연산군과 맞서는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의 거처였답니다. 둘은 위험천만한 치악산을 돌아다니며 반정 세력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산속을 헤매이니 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하여 둘은 잠시 쉴 겸 작은 암자를 찾았답니다. 계십니까? 컴컴한 암자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헌데 하늘에 점점 먹구름이 끼더니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소나기였지요. 낭패로군. 일단 여기서 쉬면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둘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산천 초목을 함께 보았지요. 산 전체에 안개가 자욱하고 귀에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꼭 세상에 협이랑 연지 둘만 남은 것 같았죠. 연지가 추운지 몸을 떨자 협이 조용히 어깨를 빌려주었죠. 그렇게 협과 연지는 서로의 온기로 몸을 녹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빗방울이 가늘어질 때쯤 도롱이에 삿갓을 걸친 스님이 나타났지요. 젊은 시주님들이로고. 이 깊은 산속에 어쩐 일로 오셨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선사님이시죠. 선사라면 내가 하나 알지. 헌데 그 친구는 현명하기는커녕 아주 땡중이라오. 삿갓을 벗자 구명선사가 빙그레 웃고 있었답니다. 스승과 제자는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간만에 회포를 푼 둘은 암자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협은 연지를 구명선사에게 소개했지요. 헌데 구명선사는 연지를 보자 아주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지양주의 신원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협이 네가 아주 큰 일을 해줬구나. 그야말로 부처님 도우심이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몰랐느냐? 진성대군이야말로 이번 반정을 이끄는 분이란다. 허나 대군께서는 외동딸이 걱정되어 거병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연지양주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마침내 대군께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 구명선사는 둘을 암자의 법당으로 데려갔지요. 구명선사는 본존불 뒤에 늘어선 나한상 중 하나를 쿵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숨겨진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반정 세력의 동지들을 소개해주마. 비밀 통로 뒤편은 동굴이었지요. 동굴을 빠져나가니 어느새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계곡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창봉을 수련하고 병장기를 가다듬고 있었지요. 연산군과 그의 간신배들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팔도의 구름처럼 많단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모두가 합심하여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자꾸나. 구명스님은 진성대군에게 전서구를 보내고는 동지들에게 협의와 연지를 소개했습니다. 다들 이 기쁜 소식에 용기백배하였지요. 하여 내일은 수도 한양으로 향하기로 하고 오늘 밤은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간만에 술과 고기로 포식을 하던 때였지요. 갑자기 저 먼 곳의 산새들이 한꺼번에 푸드득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구명선사의 눈빛이 바뀌었지요. 아무래도 구자광이 보낸 토벌대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전부 병판의 계략이었군요. 너희의 뒤를 밟아 반정 세력을 치려는 것이었겠지. 허나 상심 말아라. 놈들이 오면 맞서 싸우면 그만이다. 구명선사는 낙심한 협의를 위로하였지요. 그때 숲을 살피고 돌아온 동지 하나가 수천의 병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기 있는 동지의 수는 그 10분의 1인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기를 각오한 일기당천의 용사들이었죠. 이들은 서둘러 마을의 방비를 단단히 하고는
조용히 숨어 토벌대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토벌대는 한참 만에야 계곡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는 동안 산짐승들에게 시달리고 계곡 입구에 쫙 깔린 함정의 적자는 병사를 잃은 상태였죠. 허나 여전히 계곡 입구를 꽉 메울 정도로 병력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저 사악한 구자광의 모습이 보였지요. 벌레 같은 역도들이 숨은 곳이 여기로구나. 자, 어서 쳐라. 모조리 죽이고 향주만 산채로 데려오거라. 구자광의 명령에 수하의 병력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계곡 마을을 다 덮을 기세로 덤벼들었지요. 허나 동지들은 구명선사의 명령에 따라 숨죽이고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병사들이 마을 울타리를 넘으려는 순간 구명선사가 횃불을 들어올렸지요. 모두 발사하시게. 저 사악한 시주들을 지옥으로 안내해야 할 때라네. 성질이 괄괄한 구명선사는 스님이라도 아주 단호했지요. 선사의 호령에 동지들은 활, 쇠뇌, 심지어 조총을 쏘며 병사들을 기습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구자광의 병사들은 그야말로 집단이 넘어지듯 픽픽 쓰러졌지요. 일제사격 한 방에 수십 명이 죽어나가자 병사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갑시다. 이 마을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순간 협의 동지들을 이끌고 앞장섰답니다. 신묘한 협의권법은 무기가 필요 없었지요. 협의 팔다리가 바람소리를 낼 때마다 병사들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움푹 깨지고 말았답니다. 협에게 얻어맞은 병사들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지요. 간혹 협에게 창질을 하려던 병사는 뒤따르는 동지들의 칼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답니다. 견디다 못한 병사들은 후퇴를 하고 말았지요. 구자광은 악을 바락바락 썼지만 병사들은 마을에서 허겁지겁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에게 이게 무슨 주태냐? 화가 치민 구자광은 그 자리에서 지휘관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그러더니 반정 동지들의 목 하나에 금을 10금씩 주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구자광이 가진 엄청난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지요. 허나 병사들에게는 평생 놀고 먹을 돈이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돌아간 병사들은 다시 한번 마을로 쳐들어왔답니다. 이번에는 병법에 따라 돌격하여라. 창자비는 찌르고 활자비는 화살비를 퍼부어라. 또한 장수들은 도망치는 병사를 용서치 말고 베어버리도록 하라. 구자광의 지휘에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지들은 마을 곳곳에 수레와 가구들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었지요. 이를 이용해서 결사적으로 맞섰답니다. 한 개의 수레와 하나의 울타리가 넘어갈 때마다 병사들이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허나 동지들도 하나둘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침내 마을 한복판의 공터까지 몰린 반정 세력은 이제 한 줌만이 남아 결사적으로 맞설 따름이었죠. 주상전하께 역모를 꾸민 놈들이 누군지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꾸나. 싸움이 이겨간다 싶으니 구자광이 또 나섰지요. 구자광은 아주 사악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된 반정 세력의 용사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협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응? 니놈은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도대체 니놈은 누구더냐? 날 알아보겠느냐? 10년 전 니놈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전병판 김익수 대감이 내 아버님이시다. 올거니 그 꽉 막힌 꼰대가 네 애비였구나. 그 작자는 고리타분하여 내가 아니라도 언젠가 죽을 목숨이었다. 협의의 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원수가 바로 눈앞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죠. 강직한 선비였던 아버님께 무엇이 어쩌고 어째. 니놈 같은 간신배는 감히 비교조차 못할 분이시다. 허나 내가 살고 그 선비인지 뭔지는 10년 전에 저승에 갔지. 그게 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다. 구자광의 말이 김협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협이 얼마나 이를 세게 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흐를 지경이었지요. 흥! 니놈들 같은 찐질러기들에게는 이제 질렸다. 자, 이제 쳐라. 연지양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죽여도 좋다. 쉽게 당할까 보냐. 니놈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저승에 갈 것이다.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허나 동지들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상태였죠.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니 비록 한 줌이었지만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이어지자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제 동지들은 10명도 안 남아 등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협도령, 이제 그만 저를 바치고 목숨을 구하시지요. 연지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허나 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연지를 어찌 구자광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연지양주는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소이다. 도령께서 그러시다면 저 또한 협도령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죽음을 각오할 때였지요.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수백의 기병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성대군의 원군이었지요. 아니, 진성대군이 벌써 움직이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구자광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실 진성대군은 구자광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하여 협과 연지의 뒤를 쫓는 추적자들을 사람을 보내어 비밀리에 뒤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구자광이 움직인다는 첩보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병력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속고 속이는 병법의 대결이었지요. 앞뒤에서 공격당한 구자광의 군대는 거미새끼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끝까지 발악을 하던 구자광도 협의 일권의 머리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악한 간신배다운 최후였죠. 연지야, 네 애비가 왔다. 어서 얼굴 좀 보자꾸나. 아버지, 저 연지가 여기 있습니다. 토벌대를 물리친 진성대군은 말에서 내려 연지에게 뛰어왔지요. 연지와 대군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습니다. 감동적인 부녀상봉을 한 것이지요. 고맙소, 선사. 고맙네, 김엽. 자네들 공은 내 절대 잊지 않겠네. 반정의 동지들과 합류한 진성대군의 군세는 곧장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가는 도중에 속속 동지들이 합류하니 한양에 도착할 때에는 그 세력이 몇 배로 불어 있었답니다. 반면 연산군은 궁지에 몰려지요. 구자광이 쓰러졌으니 연산군의 힘은 절반이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양의 군사들도 병조판서가 없으니 우왕좌왕할 따름이었지요. 결국 연산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궁궐문을 열고 말았답니다. 반정에 승리한 진성대군은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이 중종대왕이 된 대군은 그간 연산군의 폭정을 싸그리 뜯어고쳤지요. 이제야 백성들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은 반정에서 제일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구명선사가 공을 사양하고 산속으로 돌아갔으니 그 다음이 협이었지요. 하여 중종은 협의 높은 벼슬을 내려 내금위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출세였지요. 허나 협은 언제나 겸손하게 공무를 보았지요. 덕분에 내금위 위사들도 젊은 대장을 존경하고 깊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릇 남녀란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져야 하는 법. 연지양주와 김엽 대장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폐하,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중종은 외동딸 연지와 협의 혼례를 허락해 주었지요. 그리하여 협은 왕의 부마가 되었답니다. 둘은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고 궁궐 한켠에서 새 살림을 시작하였지요. 연지향주, 이제 그대는 이 김엽의 여인이오. 낭군님, 비록 바깥에선 제가 향주입니다만 낭군님 앞에서는 그저 여인네이옵니다. 절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물론이오. 오늘은 말려도 마음대로 할 것이니 잠들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시오. 호호 바라던 바이옵니다. 연지는 협의 괴력 앞에 숨도 못 쉬고 울부짖다가 마지막엔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협은 밤새도록 연지를 몰아붙여서 나중에는 집안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답니다. 덕분에 시중드는 궁녀들이 한 달 동안 협과 연지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고 하니 그 즐거움이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협의와 연지는 아들, 딸 여럿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지요. 협의 자식 중에는 무술에 능하여 무과에 급제한 이들이 많았다고 하니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이직보원이라 하여 사사로이 복수심을 품지 말고 올바름으로 원한을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김엽이 섣불리 복수에 나섰다면 과연 연지와 행복하게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뜻을 새겨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